안녕하세요. 저 결혼 3년 만에 애 못 낳는다고 이혼당했습니다. 애 못 낳는 것이 이혼 사유도 아닌데 너는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서 우리 집에 붙어 살려고 하니? 라는 소리를 어림잡아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쉽다만 껌딱지도 아니고 붙어 살기는 어디에 붙어 산다고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지요. 결혼 초부터 시부모 애타령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둘 다 정상이래요. 애를 제 맘대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 안 생기는 것이 제 탓만도 아닌데 왜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저한테만 애 못 낳는다고 닥달을 하시는지 정말 그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은 좀 잘 사는 집안입니다. 시아버지가 침구류 공장을 하시는데 대형마트 시아버지 공장에서 만든 침구류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젊을 때부터 자수성가로 키워오신 공장이다 보니 기 공장에 대한 애착도 크시고 그 공장을 아들, 손자, 증손자에게까지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딸하고 외손자는 필요 없고 나는 내 아들하고 친손자한테 공장 물려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손자가 안 태어나니 시아버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시아버지는 늘 가업을 잇고 대업을 이어야 하는데 자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올해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애를 만들어라 합니다. 제가 무슨 거래처 업체 공장장도 아니고 납기일 정하던 날짜를 정해주고 애를 만들라니요.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지만 저 별말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해준 납기일까지 애를 못 만드니 시아버님은 크게 얹어자 하셨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왜 애를 못 만드냐고 구박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냐고요. 앞으로 1년 시간 줄 테니 1년 안에는 무조건 만들라고 합니다. 1년 안에 못 만들면 이 집에 더 이상 발 디딜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집에는 애도 못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시더군요. 저는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애를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애 없는 게 다 제 잘못이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애가 생기려고 하다가도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말도 못했습니다. 말해봐야 집안만 시끄러워지니까요. 저는 그 많은 말들 속으로 꿀꺽 삼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입맛이 없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는데 반도 못 먹고 급체를 해서 밤새도록 굴렀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도 제 기능을 못하는데 다른 곳이라고 제 기능을 하겠냐고요. 시부모한테 그런 얘기 듣고 올 때마다 남편도 꼴도 보기 싫으니 전 부부관계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는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얘기한 그 날짜는 또 맞추지 못했죠. 시어머니의 천대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본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해댔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우리 가문 망치러 들어왔다며 저런 거를 못하러 데리고 사냐고 옆에 누가 있거나 없거나 모진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직접 겪으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신우가 애를 못 낳아도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만약 신우가 시댁에서 저런 말을 듣고 왔으면 시부모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무리 제가 다른 집 자식이지만 어떻게 대놓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시부모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 많다고 하던데 제가 당하기 전에는 그 말이 윗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왜 남편이랑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미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미미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키워온 시추 강아지입니다. 제가 퇴근하면 제 발소리를 알아차리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었는데도 반응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나올 생각은 않는 거예요. 집 곳곳을 다 뒤져봤는데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집에 왔는데 미미가 안 보여. 대 혼자 어디 갔을 리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혹시 이미 못 봤어?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미미, 엄마가 다른 사람 줬대.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잘 못 들었다. 제 귀를 잠깐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이미 다른 사람 줬다고. 그게 뭔 소리야. 이미를 왜 다른 사람을 줘? 그랬더니 남편은 엄마가 다른 사람 줬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정 궁금하면 엄마한테 물어보든지.
나 지금 바빠.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미 다른 사람 줬다고 남편이 그러는데 사실이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래. 쳤다. 너는 게 한 말이 없어진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전화까지 해서 난리야. 누가 들으면 집에 애가 없어진 줄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저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미를 왜 다른 사람을 주셨어요? 미미는 제가 오랫동안 키워온 앤데 저한테 말씀도 없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상대도 하기 싫다는 투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고작 개 한 마리 처분하는데 일이 이 허락받아야 되니? 네가 턱도 없이 개나 키우고 앉았으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이미 찾아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어요. 어디로 보내셨냐고요? 거기 어디냐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어딘지 알아서 뭐하게. 야, 걱정하지 마. 개 잡아먹는데 안 보내고 가정집에 보냈어. 그러니까 개 같은 거는 잊어버리고 애 낳을 생각이나 해.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네 시아버지 알아 눕게 생겼어.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기가 차고 가슴이 턱하니 막혀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제가 너무나 키우고 싶어 취업하고 처덜급 받아서 분양받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애를 보냅니까? 6년 동안 키워온 주인이 안 보이면 우리 미미가 얼마나 낯설고 놀랄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이미 어디 갔는지 빨리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미미 찾으러 가겠다고요. 그랬더니 뭘 찾아. 그만큼 키웠으면 됐지. 네가 자꾸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잖아.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러는 것도 모자라 남편까지 내 탓을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애 안 생기는 게 내 탓이야? 나 혼자 애 만들어. 서로 노력을 해야 애가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미미 키우는 거랑 애 생기기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미미가 우리 부부 사이 방해라도 했어? 미미가 우리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이면 친정에 데려다 줘도 되는데 굳이 나 몰래 다른데 넘겨야 됐었냐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랬더니 남편은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런 거지. 엄마가 괜히 그래. 그렇게 억울하면 애를 낳던가. 애 안 낳으면 아버지 공장도나 안 주신대. 누나 주실 거래. 네가 애 못 낳아서 그 공장 누나한테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라고 하더군요. 이 인간 진짜 바닥을 보이는구나 싶더군요. 그날 전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시부모는 나이 많고 옛날 사람이니 그렇다 쳐도 젊은 사람이 어쩜 저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더군요. 시어머니의 피말리는 행동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루는 주말에 찾아와서는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냐고 물었죠. 보면 몰라? 이혼 서류다 하시는 겁니다. 애 못 낳는 건 우리 집에 필요 없으니 못 낳을 것 같으면 더 일찌감치 갈라서 하더군요. 앞으로 6개월 준다고요. 6개월 안에 애 안 들어서면 무조건 이혼시킬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더군요. 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서로 벌써 무슨 얘기가 된 건지 남편은 못 들은 척하며 나가버리더군요. 6개월 안에 애를 가지라니요. 제가 결혼한 지 5년,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왜 느긋하게 못 기다리시고 1년 안에 6개월 안에 시간까지 정해줘가며 애를 낳으라고 닥달을 하는지 저 당장이라도 도장 찍고 이혼 서류 던져주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걸 나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벅차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요. 미미도 나 몰래 어디 줘버렸고 이 남자랑도 정냄이 떨어진다고요. 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언니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언니도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도대체 사람이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를 연발했습니다. 언니도 엄청 화가 났어요. 이서방도 정말 실망이라며 이서방까지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아버지를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언니랑 전화하면서 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언니한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이혼 서류 던지고 가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도장 찍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뭐하러 이혼 도장을 순순히 찍어줘. 더 시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닥달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더 그냥 순순히 도장 찍으면 너 그 집 가서 구박만 받고 쫓겨나는 거야. 바보같이 그냥 당하고 있지 말고 이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녹음이라도 해. 이혼할 때 하더라도 위자료는 받아서 나와. 그런 쪽은 언니가 잘 알아. 오늘부터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 다 모아디. 알았지?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역시 언니가 법원 공무원이라 그런지 역시 저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더군요. 저는 증거 남기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언니 말대로 하면 그나마 덜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알겠다고 하고 그 후 소형 녹음기 하나를 사서 대시어머니가 들이닥칠 때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매일 듣는 소리다 보니 들을 때는 그냥 억울하기만 했는데 녹음한 걸 틀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군요. 그 한마디 한마디 어찌 견디고 있었나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의 기막힌 행동은 계속되었죠. 애를 낳지 않는 이상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하루는 아가씨들 사진 몇 장을 들고 와서는 저 보란 듯이 남편 앉혀두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가씨를 봐라. 더 새 장가 가야 될지도 몰라서 엄마가 네 짝 알아보고 있어. 새 사람이나 만나봐. 어때? 인물도 보다는 훨씬 낫지? 쟤는 딱 보니까 애 낳기 물 건너갔어. 생긴 것도 부실하게 생겼잖아. 남편은 내 눈치를 보는 듯 힐끗 쳐다보더니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벌써 이래요. 사진 넣어놔요. 하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싫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시어머니가 그만둘 사람도 아닙니다. 저 아가씨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신이 나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 듣고 있으려니 너무 비참하고 눈물이 났지만 휴대 그래도 꾹 참고 언니가 시키는 대로 녹음 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그랬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회를 사가지고 와서 불금인데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그날은 술이 엄청 고프더군요. 그래서 술잔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도 나도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아버지 공장 대누나 말고 나한테 물려주고 싶으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내가 애를 못 낳으면 외손자들만 좋은 일 시키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신이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애 만들고 애 낳아보자. 그러면 다 평화로워져. 나도 지금 와서 굳이 새장가 가고 싶지 않아. 그럼 애 안 생기면 새장가 가겠다는 거네? 당신한테 내가 그것밖에 안 돼? 당신 나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애 낳으려고 나 데려온 거야? 제가 울면서 얘기를 하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자기 마음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날 술을 엄청 마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소주 3병을 사왔는데 회도 안 먹고 소주만 거의 2병 대 저 혼자 마신 것 같네요. 그동안 술도 고팠고 남편의 사랑도 고팠던 모양입니다. 술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술 마시고 남편과 잠자리를 했어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남편도 저도 그게 다랬던 것 같아요. 다음날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하루 종일 술병으로 누워있었죠. 남편은 시아버지 공장에 일이 많아서 나가봐야 한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점심때쯤 됐을까요?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옆에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저는 술도 덜 깬 상태에서 녹음부터 찾아서 녹음기를 눌렀어요. 저는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하고 물으니 저는 유령인간처럼 본체 만체도 안 하고 아가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집 구경을 시켜주더군요. 여기 우리 아들이 사는 집이야. 저기기는 얘기했지? 애 못 낳아서 서로 이혼하기로 했어. 지금 이 집이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내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 불러다가 집 안 싹 뜯어 고칠 거야. 60평 조금 넘는 평수라 둘이 살기는 충분할 거야. 어때 마음에 들지? 지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사람 집에 있는데 데리고 오는 시어머니나 아직 이혼하지도 않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따라온 그 아가씨나 둘 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해서 이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사람 살고 있는데 와서 지금 할 짓이냐고요? 내가 언제 이혼한다고 했어요? 기 어머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곧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세상 친절한 말투로 아가씨 미안해요.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하고는 아가씨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다가와서 너 지금 누구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을 안 해? 야, 너는 무슨 거짓애도 아니고 애도 못 낳으면서 왜 자꾸 남의 집에 빌붙어 있으려고 해? 너 우리 집이 내 인생 보험인 줄 아니? 애 낳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너라면 치가 떨려.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이혼 도장 찍고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도 이런 상식도 없는 집안의 대며느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 그렇게 쉽게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도장 찍고 싶을 때 찍어요. 이혼은 우리 부부 문제니까 어머님 빠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야, 내가 더 인생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 벌써 저 아가씨랑 몇 번이나 잠자리했어. 곧 애 생길 것 같으니까 조용히 나가.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알았니? 저 그 말을 듣는데 현기증이 났어요. 내가 아직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했다니요. 이거 엄연한 불륜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시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저 결혼 3년 만에 증거만 못 잡으면 별일 없다고 휴대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날 어머니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저 다 녹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지금까지 녹음하고 모아두었던 자료를 언니한테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눈물 쏙 빠지게 잘근잘근 밟아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위자료는 뭐든 받아낼 수 있는 거면 다 받아내고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다 처리해달라고요. 언니가 후회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나 지금 이혼 소송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날 바로 이혼 소송 준비 들어갔고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보기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 만나서 한창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생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싶어 한 달은 넘어갔는데 2달째도 생리가 없길래 혹시나 싶어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 기기를 샀죠. 저 테스트 기기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테스트기 2줄 임신이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기쁨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오만 가지 감정이 겹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이혼을 접수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이가 생기다니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다 싶었죠. 그렇다고 저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내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계획했던 대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더군요. 집안에 자손을 많이 들이는 디자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만나라는 여자를 꾸준히 만나는 분위기였어요. 보나마나 아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죠. 공장을 물려받느냐 마느냐 자기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일 테니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은 최대한 잊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글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태결을 했어요. 이혼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고 이혼소송 변론기일이 잡혔을 때도 저는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대리인으로 보냈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배는 점점 불러오더군요. 제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괘씸해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빨리 이혼시키고 새 사람을 들이고 싶어 했다고 하더군요. 괜히 시간 끌어봐야 좋을 거 없다며 위자료 줄 만큼 줄 테니 빨리 끝내자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은 1년도 되지 않아 끝이 났고 저는 이혼소송이 끝나고 일주일 후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렸어요. 아이는 이씨가 아닌 정씨가 된 거죠. 남편은 이혼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2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더군요. 지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요. 저 아이가 100일 되는 날 연락도 없이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제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자 시아버지가 눈이 튀어나오듯 놀라시며 어떻게 된 거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 지금까지 애 낳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도 오래오래 잘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잠자리하는 여자가 있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와서 제 앞에서 집을 보여주시고 저는 애 못 낳는 부실한 애라 이혼할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여자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애도 못 낳는 게 거지 새끼도 아니고 왜 그렇게 우리 집에 붙어 사냐고요. 좀 나가 떨어지라고 하셨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사람 새끼가 아니죠. 그래서 이혼 소송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 소송을 한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한 거냐고 네 시애미가 그렇게까지 했냐고 하시더군요. 아들놈도 제정신이 아니라며 모발대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혼 소송 진행한 후에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자꾸 새 사람을 불러들이시니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 혼자 애 낳았다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네가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붙잡지도 못했구나.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그 아기 내 손자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아이 아버님 손자 맞습니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탁 놓으시면서 세상에. 그렇구나. 이 아이가 내 손자구나. 하시더라고요.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 이름은 지었냐. 어쩜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시아버지는 너무 벅차서 말씀을 못 이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한테 아이를 안겨드렸죠. 시아버지는 아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시면서 잘생겼구나. 내가 네 아랩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저한테 물으셨어요.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노인네 노망 났다고 하겠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니? 다 이렇게 서로 끊지 못할 핏줄이 태어났는데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은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났고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아이도 제 호적에 올렸다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버님의 핏줄을 물려받은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줘도 안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호적을 다시 옮기면 좋겠다고 슬쩍 운을 띄우셨지만 그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는 제가 키울 거고 양육권은 제가 갖겠다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손자보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시다고요. 아버님은 잠깐 생각을 하셨어요. 양육권 소송을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안 꺼내시더라고요. 아기 보여주러 온 것만 해도 고맙다고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거나 도울 일 있으면 오라고요. 저는 아버님께 다음에 또 뵙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고 그날 시어머니를 비롯해 남편한테서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카톡으로 세상에 우리 며느리 장하다면서 예전에 섭섭한 게 있으면 다 잊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새로 온 애는 애도 못 낳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당장 이혼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다시 잘해보자고요. 그 문자 보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집은 애만 못 낳으면 무조건 이인가 보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다녀온 후로 지금까지 저는 남편 시아버지 전화 외에는 그 집은 애만 못 낳으면 무조건 대이인가 보더라고요.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애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 아직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애가 보고 싶다며 계속 문자 오고 애우시며 장난감이며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애간장이 타들어가시겠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애태우셨는데 이 정도는 예고편이죠? 걔 제가 당했던 시간만큼 어머니도 당해보셔야죠.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시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 아이 편안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 혼자 키우려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이 덕에 저도 이렇게 고풍족하게 살게 되었으니 아이가 복덩이인가 봅니다. 아이 앞으로 잘 키울 거고 저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는 거는 하는 거 봐서 결정해 볼게요. 증거만 못 잡으면 별일 없다고 휴대 생각